자, 이번 시간은 1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세 번째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가자 주류가 미국으로부터 양주 예를 들어서 100병을 수입을 합니다. 그럼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 체결을 하고 이제 가격 결정을 봐서 이제 물건이 들어오죠. 그럼 미국으로부터 양주 100병을 실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그러면 하역을 해서 이것을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고요. 이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해서 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은 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양주 100병에 대한 관세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고 하면 2천만 원을 납부를 사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도 되고요. 아니면 2천만 원이 없으면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2천만 원에 해당되는 담보를 제공 요구를 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이것을 반출해서 갖다 쓰고 15일 이내에 소정의 관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 수리를 해줍니다.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과세관청에서 수입신고를 해서 수리를 해준다는 의미는 일단은 관세 채권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수리를 해주는 것이 외상으로 수리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해서 수리가 됐다는 얘기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이미 징수를 했거나 그 관세에 상당한 담보 채권, 채권 확보를 해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 납부하고 국내에서 소비 또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가자주리에서 양주 100병을 들여온다. 그럼 가자주리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치우나 아니면 이것을 각각의 대리점에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 사람들이 수입한 사람이 먹든 아니면 대리점에 이것을 각각 50병, 30병, 20병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이렇게 판매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하여간 그것을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2장에 가서 납세의무자편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를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어떤 항공사에서 미국으로부터 양주 100병을 들여옵니다. 그럼 어떤 항공사에서 미국으로부터 양주 100병을 들여오는 이유는 이 장사가 잘 안 돼갖고 돈을 벌질 못해가지고 그 항공사에서 100병을 수입을 해서 이것을 국내에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항공사에서 오늘도 미국에 취행하는 비행기가 있고 일본도 있고 동남아 있고 유럽 등등을 이제 운항을 할 때 그 항공기 안에 탑승한 승객에게 서비스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들여오는 것이지 이것을 판매해서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똑같이 미국에서 이것을 들여와요. 들여오면 보세구역에 이것을 장치를 하고 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 이것을 실어가지고 승객한테 준다고 해서 수입신고 수리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관세 납부하고 또 이것을 외국으로 향하는 이 항공기 안에 실는다고 해서 수출 통관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적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양주 100병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 항공기 안에 약 300명의 그러한 승객이 탑승을 했어요. 미국 가면서 12시간 정도 가면서 승객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들여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내일 시간에 이것을 배울 건데요. 이것을 기용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용품. 항공기 안에서 쓰이는 물품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경우 미국으로 향하는 이 항공기에 예를 들어서 100병 중에서 30병을 여기에 실으려고 하면은 어떠한 수입 통관 절차 없이 수입 통관, 반송 통관, 수출 통관 절차 필요 없이 관세법 143조 규정에 의거
세관장한테 하역 허가 신청을 해요. 하역 허가 신청을 해요. 세관장이 미국으로 향하는 300명이 탔습니다. 이 안에서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 30병을 여기에 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역 허가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허가를 내줘요. 허가를, 그래, 좋다. 30병 실어라. 그러면 허가를 내주면 예를 들어서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이것을 요 항공기 안에 적재를 해요. 적재를 해서 미국을 향하는 이 항공기 안에서 30병을 전부 승객이 먹어치운 경우에 요 30병에 해당되는 관세를 징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경우는 관세를 징수를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소비 또는 사용이다. 여기도 또는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도 관세법상 수입이라고 보는데 두 번째 아까 수입의 정의 중에서 1번 외국물품 우리나라 반입하는 거 2번 외국물품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거기 소비 또는 사용이 나오죠. 이때 여기에 있는 소비 또는 사용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하는 위치를 보면 이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된 것이지 우리나라 안에 위치한 이 상태에서 소비 또는 사용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 경우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운송수단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다. 수입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소정의 관세를 징수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239조 1호 내지 4호에 규정된 내용이 되는데 이 경우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해서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관세법 293조에 보시면은 외국 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를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세 번째예요. 수입의 형태는 갖추고 있으나 수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요 말은 무슨 말이 되느냐면 자, 가자조류가 양조 100병을 수입을 했어요. 수입의 효과는 어디에서 나타나죠? 어디에서 소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되는 것이죠. 수입의 형태는 가자조류에서 수입한 것처럼 들어오면은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죠. 또 수입으로 요 어떤 항공사에서 수입한 양조 100병이라고 하는 것도 요 경우와도 똑같이 수입의 형태는 똑같이 갖추었지만 이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의 효과가 나타나고 이 경우는 항공기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한 것이죠. 소비 또는 사용이라 해서 같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수입의 형태는 갖추었으나 수입의 효과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외국 물품의 소비나 사용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여기에 그 용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용도를 얘기해요? 승객에게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 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외국을 나가시려고 하면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을 통해서 나가죠. 그럼 나갈 때
일단 서치를 하죠. 이렇게 하라고 해서 막 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권을 보여주죠. 그것을 출국심사를 맞죠. 출국심사라고 얘기를 해요. 출국심사 마치면 여러분들 어디 가요? 일단 먼저 면세점을 들려가지고 물건 구입하고 어디로 갑니까? 내가 탑승할 비행기 그 탑승구에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딩을 한다고 하는데 보딩은 출발 30분 전에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내가 미국을 가는데 출국 심사를 마치고 내가 타야 될 비행기 탑승구에 갔어요. 12시에 출발을 하는데 11시 45분이 돼도 보딩을 안 해요. 항공기관이 와서 빨리 타라 하지도 않고 12시 한 10분쯤에 됐더니 앞에다가 간판을 붙였는데 12시에 출발하려는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앞으로 2시간 후에 출발을 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럼 2시간 거기서 기다려야 되죠. 그럼 어느덧 시간은 12시를 넘어서 뭐 먹을 시간이에요? 밥 먹을 시간이죠. 그럴 때 항공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밥을 줘요. 기내식을 준다든가 그때 뭐 음료수를 준다든가 등등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 경우도 항공기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경우는 이 항공기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한 것으로 그걸 간주를 해서 옛날에 이것을 인정을 안 했어요. 요 경우 두 번째도 인정을 해서 그 경우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물품을 서비스로 제공을 한 경우에 그 부분만큼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여행자가 휴대폰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 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 갔다 오면서 양주 2병을 구입을 해서 갖고 왔어요. 그럼 이제 한국에 오려면 한 12시간, 13시간 걸리죠. 상중품이 앞에서 보라고 비행기가 잘 전진을 못해서 갈 때보다는 뒤에서 바람 부니까 빨리 도착을 하는데 올 때는 앞에서 바람 부니까 상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좀 밀려갖고 좀 한두 시간 좀 늦게 도착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잠을 자려고 승무원한테 양주 좀 한 2잔만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승무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에 있는 승객들이 전부 먹어서 술이 다 떨어졌대요. 앞에 그룹들이 탔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술을 다 먹은 거예요.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꾸시렁거리면서 아니 충분하게 좀 싫지 왜 나는 안 주느냐 나도 먹을 권리가 있는데 왜 안 주느냐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뭐 맥주 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맥주 먹고는 괜히 배만 불리지 취하지도 않고 잠도 못 잔다. 잠을 자려고 봤더니 잠이 안 와요. 술은 없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휴대폰으로 해서 2병을 사는 거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걸 생각나서 2병 중에서 1병을 비행기 안에서 먹었어요. 만약에 한국에 왔다 검사를 받을 때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다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경우에 만약에 양주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은 양주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하면 2병에 대해서 내야 될까요? 아니면 1병에 대해서 내야 될까요? 1병은 지금 있죠. 1병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세관 직원이 미국에서 몇 병을 샀느냐? 2병 샀다. 그럼 2병에 대해서 관세를 징수할까요? 아니죠. 그 경우는 1병은 지금 어디 있어요? 뱃속에 있잖아요. 그 경우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여행자가 휴대폰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 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했다는 얘기는 먹어치웠다는 얘기죠. 지금 뱃속에 있는 양주에 대해서 과세예요?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든 그 부분이 그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먹었다면 당연히 관세를 내는 거지만 어디죠? 비행기 안에서 먹은 거 아니에요. 그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아닌 이 운송수단이라는 항공기 선박이라는 곳에서 소비 또는 사용했기 때문에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이 네 가지의 경우는 같은 외국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요 1번의 경우는 소정의 관세를 징수하지만 2번의 경우는 이렇게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운송수단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거나 여행자가 휴대폰을 관세통로 운송수단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관세를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내용이 돼요. 그것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거예요. 외국으로부터 과자주류가 1번처럼 이제 통과를 했고 또 과자주류가
미국으로부터 양조 100병을 수입을 합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모든 수입 물품은 100% 관세선을 통과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전부 100% 통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자주류가 양조 100병을 수입을 해서 보세구역에 장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통관을 지금 계속해서 미루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돈이 없다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바로 통관을 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예요. 자, 가만히 보면은요, 과세관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하나의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보세구역에 장치를 했다.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의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의미는 관세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관세를 통과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하나의 의사표시가 된 거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이 들어온 반입된 수입 물품에 대해서 적기에 관세를 징수를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관세를 적기에 징수해서 관세 수입 확보를 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관세법인데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보세구역 갖다 놓고 이거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칠 생각도 안 하고 계속해서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관세법에서는 그대로 두지는 않고요. 이 관세를 적기에 징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는 전부 장치기간을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어떤 보세구역은 2개월이다. 어떤 보세구역은 3개월이다. 어떤 보세구역은 1년이다. 등등 각 보세구역에는 장치기간을 설정을 해놓고 그 장치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을 경과하는 것을 채화라고 이렇게 관세법에서는 얘기를 해요. 채화. 즉 장치기간을 경과한 물품이다. 채화가 되면은 소유권을 포기를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세관에서 이 양조 100병을 팔아가지고 관세를 충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장치기간 경과한 물품이 매각이라고 해서 208조 내지 211조에서 보세구역편에서 제일 뒷부분에서 이것을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세구역에 이 양조를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에요. 2개월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통관 절차를 거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경우에 장치기간을 경과를 했다. 채화가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3개월이 지났다. 이거 그대로 두지 않고 이것을 양조 100병을 매각을 해서 관세 충당을 해요. 이때 이 양조를 매각을 할 때 어떻게 매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최초 예정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 양조 뭐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최초 예정 가격을 설정을 해놓고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서 가장 최고가를 쓴 사람한테 이것을 물건을 판매를 해야 낙찰이 돼요. A라는 사람은 2,500만 원을 썼고요. B라고 하는 사람은 2,100만 원을 썼고요. C라고 하는 사람은 1,900만 원을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이 최고가 쓰니까 이 사람이 한테 이제 낙찰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2,500만 원을 세관에 납부를 하게 되면 양조 100병, 몇 병이라고 그랬죠? 100병을 이 A라는 사람한테 이것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 양조 100병을 이 A라는 사람이 가지고 갈 때 100병에 해당되는 관세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이때 최초 예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면 양조 100병에 해당되는 가격, 양조 100병에 해당되는 관세, 또 여기에 제 비용을 합친 가격을 최초 예정 가격으로 해서 예가가 2천만 원이에요. 근데 많이 썼어요. 이 사람한테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2,500원을 내면은 양조 100병을 이 사람이 가져가는데 이 사람이 양조 100병을 가져가면서 100병에 해당되는 관세를 냈어요, 안 냈어요? 분명히 냈죠. 냈잖아요. 2,500만 원이다. 이거 포함을 해서 2천만 원, 예가가 2천만 원인데 2,500원 쓴 거 아니에요? 그럼 관세 납부를 한 거죠.
관세 납부하죠.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부분을 보면은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징수를 할 때 수입 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쳐서 해당 관세를 납부하고 국내에서 소비 사용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양주 100병을 가져가면서 수입 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그런 절차 안 거쳤죠. 가져갔잖아요. 이 경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수입 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것을 수입의 의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입의 의제란 수입 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를 이미 징수를 했기 때문에 따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수입의 의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 이 경우 수입이에요. 이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이에요. 이 부분은 수입의 의제예요. 이것을 그림을 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외국으로부터 물품 들어오죠. 보세구역에 이렇게 장치를 하죠. 그리고 수입 신고 수리라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죠. 그러면서 이때 해당 관세를 납부를 하고 이 물품을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는 것이다. 자, 이 그림상으로 볼 때에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거죠. 여기까지가 무슨 물품이에요? 외국 물품이죠.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을 하려면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해당 관세를 납부하고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거치진 않은 거예요. 거친 것으로 본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수입의 의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미국으로부터 양주 100병을 들여왔어요. 보세구역에 장치를 했어요. 이것을 어디에요? 저기 미국으로 향하는 요 선박에 양주 30병을 싣고 미국으로 향하는 요 항공기 안에서 양주를 소비 또는 사용을 한 경우는 뭐예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다. 여기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하고 여기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위치상으로 보면 엄연히 틀린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이 물품의 수입의 효과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박 항공기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을 했어요. 관세법상 수입, 수입의 의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네 가지가 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이러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객관식에 자주 거론되는 부분이니까 의미를 꼭 아셔야 될 내용이 되겠네요. 자, 18페이지의 네 번째 수입의 의제. 수입의 의제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 신고 수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외국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왜? 이미 이 물건을 팔 때에 이미 소정의 관세를 징수를 했기 때문에 따로 이중으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중요한 부분이요. 수입의 의제 대상 물품이 19페이지에 보면은 5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될 부분이에요. 꼭 외우셔야 될 부분이에요. 첫 번째,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두 번째,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세 번째,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네 번째, 시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다섯 번째, 관세법에 따라 몰수에 가름하여 추징된 물품. 이 5가지 물품이 모두 뭐다?
수입의 의제 대상 물품이라고 해요. 수입의 의제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꼭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지는 않고요.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한테 제시를 꼭 해줘요. 제시를 해주고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죠. 보통 이 부분 시험 잘 나옵니다 라고 그냥 지나가는데 저는 그렇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러한 방법이 있어. 이것을 가지고 외우셔 라는 방법론을 항상 얘기를 해줘요.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한테 60여 가지 암기 공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1차 때 저 암기를 꼭 해두시면 2차 갔을 때 그거 전부 써먹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요. 꼭 1차 때는 암기를 꼭 하시는 것이 2차 때 굉장히 쉬워요. 제가 내일부터 이제 2차를 강의를 하는데 2차 강의는 1차 때 했던 암기 공식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럼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아까 서두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때 공부를 잘 하시면 2차 때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차 가서 아주 힘든 그런 공부를 해요. 지금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2차 때 굉장히 편하다라는 얘기를 2차 강의 때 굉장히 강조해요. 그때 했으면 될 건데 왜 안 했느냐, 지금 그 고생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하여간 여러분들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2차 때 굉장히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암기 공식, 여러분한테는 약 한 60개 정도를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건데 이 암기 공식과 관련해서 이번에 시험도 한 8개 정도가 나왔어요. 많게는 한 18개 정도가 나오고 보통 뭐 안 나오면은 5개 이상은 항상 암기 공식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암기 공식 60여 가지를 말씀드릴 때 2가지 내용으로 암기 공식을 만들었어요. 관세법에 규정된 오리지널 용어의 첫 글자를 딴 것이 대표적이고요. 첫 글자를 따서 암기식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는 그 문장으로 해서 2가지를 가지고 만든 공식이 암기 공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암기 공식을 어느 정도 한 2주, 3주차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나눠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쓰시고 열심히 외우셔야 여러분 것들이 분명히 되는 거니까 꼭 암기식을 외우셔야 돼요. 자, 수입의 의제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면은 국통이 매우 큰 사람은 보기에 추하고 몰상식하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고요. 이게 암기 공식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외울 것이 뭐냐면 국하고 통하고 매하고 우하고 추하고 몰이다. 첫 번째, 국이라는 얘기는 국고기성 물품을 얘기해요. 국고기성 물품을 얘기하는데 국고기성 물품은 212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299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313조에 국고기속 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즉 소유권을 국가에 놓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국고기속 물품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통이라는 얘기는 통고처분 물품을 얘기해요. 통고처분 물품. 통고처분은 311조에 가서 배울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각물품을 얘기를 해요. 208조 내지 211조에 규정된 내용이에요. 매각물품. 네 번째, 우라는 얘기는 우편물을 얘기를 합니다. 우편물. 그런데 우편물 할 때에는 항상 가로는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입 신고해야 하는 우편물 제외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고요. 여기 우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러한 우편물을 얘기해요. 우편물을 통해서 어떠한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수입 신고해야 하는 우편물이 있어요. 저 뒤에 258조 2항 시행령 261조의 수출입 신고 대상 우편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통상적인 우편물. 여러분들 친지가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뭐 티셔츠 한 벌하고 비타민 2병을 선물로 보내왔다. 우편물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통상적인 우편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우 우편물 중에서 15만 원 이하의 경우는 면제를 해주고 그 이상 15만 원 이상 600불 이하의 경우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 등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항상 암기식에 우라는 얘기가 상당히 여러 번 나와요. 항상 국은 국고기성 물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근데 단 예외적으로 4개의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특자로 암기 공식이 있어요. 어떤 때는 특수 관계자를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특허권 등의 사용 대가를 얘기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으로 가면 당연히 특수관계, 특허권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두시면 항상 나와요. 요 통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나중에 23조 1항에 7장에 가서 배울 거예요. 관세 징수권 소멸시의 중단 사유에서 암기 공식이 여기 나오는데 납세 공고는 교통할 때 통도 여기 통고처분은 항상 똑같아요. 어떤 때는 통고처분, 어떤 때는 통아저씨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이 첫자를 탄 가장 이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추라는 얘기는 추징 물품을 얘기해요. 추징 물품을 얘기를 하고요. 6번째의 경우는 몰수 물품을 얘기를 합니다. 이 추징 물품, 몰수 물품은 어디에 나오냐면 282조에 몰수 추징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각각의 본질적인 내용은 각 장에 이 내용이 나올 때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는 이러한 물품이 국고 수입의 의제 대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19페이지는 1번 좋고요. 2번 좋고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거기 기본 통칙에 추징금 미납 물품의 수입의 의제 가능 여부. 그것은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보시면 관세율 따라 몰수된 물품. 이것을 몰수 물품이라고 해서 국통이 매우 큰 사람은 보기에 추하고 몰상식하다. 항상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우리 살펴봤던 부분을 그 박스에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수입신고 수리는 수입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내공물품화하는 효과가 있는 행정행위이다. 말씀드렸죠. 신고해서 수리가 되면 이 물품은 무슨 물품으로 변한다? 내공물품으로 변한다. 그것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수입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소비 또는 사용하는 사실행위를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물품 들여와갖고 어떻게 해요?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물품을 반입을 하거나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소비 또는 사용하는 이러한 사실행위를 말한다. 밑에 박스에 보면은요, 관세법상 수입 등의 의미. 자, 관세법상 수입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말씀드렸죠. 관세 징수한다. 소비 또는 사용은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비 또는 사용을 거꾸로 수입으로 보는 경우는 수입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죠? 관세를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입의 의제는 이미 관세를 징수를 했기 때문에 따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분명히 되니까 꼭 좀 정리해 두세요. 다시 그 박스를 보면 수입, 관세를 징수한다. 즉 수입의 정의는 세 가지가 있다. 외국물품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외국물품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외국물품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그거 세 가지가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소비 또는 사용, 즉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239조에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죠.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는 경우 나중에 뒤에 가서
예를 들어 드릴 거고, 수입의 의제는 따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국통이 매우 큰 사람은 보기에 처하고 몰상식가다 6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우러져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 그 내용은 전부 앞에 써 있으니까 복습하실 때 그 의미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2장부터 11장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1장부터 1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1장을 배우죠. 1장을 제외한 2장부터 11장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2장부터 12장을 배우기 위해서 1장에서 관세법 총칙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몸을 풀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여기서 이해를 하고 가셔야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전부 쫓아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복습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19페이지 두 번째, 이제 반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송. 자, 예를 든다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미국으로부터 꼴대 300세트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고, 1차분 보내라 해서 선박항공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도착을 해서 보세구역에 장치를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 저녁이 되니까 오늘 통관을 못하고 내일쯤 통관 절차를 거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물품을 보내준 시퍼 측으로부터 셀러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주문한 골프채를 보낸다고 보냈다. 아마 도착을 해서 인천공항 관할에 있는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놓고 내일쯤 통관 절차를 거치려고 아마 모든 계획을 세워놨을 텐데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냐 했더니 물건을 잘못 보냈대요. 골프채를 보낼 것을 낚싯대로 잘못 보냈대요. 저 대만에 보낼 낚싯대, 한국에 넣을 골프채 택을 잘못 붙여가지고 거꾸로 갔대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이것을 나한테 보내줘라. 그러면 한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 편으로 보낼 테니까 그것을 통관하라.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주문을 한 것은 골프채인데 지금 실제 들어온 것은 뭐예요? 낚싯대로 들어왔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거 들어왔다고 해서 통관 절차 건네고 또 다시 보낼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다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보내면 돼요. 그럼 뭐죠 이거?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지금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쳤어요? 거치지 않았어요? 거치지 않았죠.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반송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경우도 반송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수입 들어와서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쳤어요. 수입신고가 수리됐어요. 그럼 내국 물품화가 되겠죠. 그것을 골프샵에 와서 뜯어보니까 낚싯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다시 보내야 되죠. 이 경우는 이미 신고해서 수리가 됐기 때문에 이 물품은 내국 물품이죠. 이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요거 끝나고 수출에 정해서 살펴볼 거예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이 경우는 수출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 상태에서 다시 나가는 것을 반송이라고 해요. 어떻게 됐든 뚫고 나온 상태에서 계약내용을 상의하다 다시 보내려면 뭐죠? 뚫고 나왔다는 얘기는 내국 물품이 됐다는 얘기죠. 이것은 반송이 아니에요. 뭐다? 수출 통관 절차를 수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반송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도착을 했어요. 동네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거. 19페이지 반송.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반송이라고 한다. 반송의 사례는 아래와 같은 경우 등이 있다. 1번, 2번, 3번을 살펴보면 전부 공통적으로 국내에 물품이 들어왔는데 1번, 2번, 3번의 사유로 인해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송이라고 하고요.
요 용어의 정의도 여러분들 시험에 다음은 관세법 2조에 규정된 용어의 뜻이다. 잘못 설명되고 있는 것은 이것도 반송의 경우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상태에서 다시 나가는 것을 얘기한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그러한 개념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기본 통칙에 미양육 수입 물품의 반송신고 대상 여부가 기본 통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수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수입이라고 했죠. 수입의 대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국 물품이 수입의 대상이다. 이것을 이끌고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얘기를 했다. 다음에 수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수출의 대상은 내국 물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출의 대상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을 하는 것을 관세법상 수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을 하는 것을 수출이라고 한다. 자, 수출의 대상은 뭐다? 내국 물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을 하려고 하면 수출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입은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 하는 거고요. 이 경우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품 관세 내야 되는 물품은 관세를 내야 된다.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 물품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은 아직 통과되기 전까지는 내국 물품이죠. 삐집고 나가면은 뭐로 변했죠? 외국 물품인 거예요.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려면 수입신고에서 수리가 되면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넘어가려면 수출신고에서 수리가 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개념을 꼭 보셔야 돼요. 자, 수출은 내국 물품, 외국 물품 하는 거예요. 이때 수출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경우 관세 징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간단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출의 대상인 내국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도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여기에 수입의 대상이 외국 물품의 1번, 2번, 3번 하고요. 요것을 대칭으로 해서 요거하고 견주어서 1번 하고 요거하고 견주어서 2번, 요거하고 견주어서 3번,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이 있어요. 이게 뭐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인 것이죠. 이것은요,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제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일 것. 3번은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얘기를 하죠. 그럼 요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다. 요거하고 견조수 알아둔다고 그랬다. 그럼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은 모두 내국 물품이다? 틀리죠. 방금 외국으로부터 도착을 해서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상태의 물품이 여기에 있죠. 우리나라 안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은 전부 내국 물품이죠. 정리하시고. 두 번째, 여기는 뭐예요?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해서 공해에서 체제 포획된 수산물 등이죠. 여기는 뭐라고 고치면 되죠?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제 포획된 수산물 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서 넘어간 거죠. 세 번째는 여기서 넘어오면 돼요. 여기서 넘어오려면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인데 법하고 교재를 보면 입항전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앞에 입항전이 됐던 출항전이 됐던 보세구역 도착전이 됐던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신고가 됐던 그것은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은 나중에 244조 저 뒤에 통관제도에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은 수입신고의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입항전이 들어갔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신고해서 수리가 됐죠. 신고해서 이렇게 입항전 신고해서 수리가 됐다. 이쪽으로 넘은 거죠.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2번, 3번이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거, 내국 물품. 두 번째,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제 포획된 수산물 등을 얘기했죠. 공해는 뭐가 포함이 된다? 경제 수역까지 포함이 된다. 거기에 공해 경제 수역은 우리나라 경제 수역이 됐던 공해가 됐던 외국의 경제 수역이 됐던 공해가 됐던 관계없어요. 어느 공해가 됐던 어느 경제 수역이 됐던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해서 잡았느냐,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해서 포획한 수산물 등이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 외국의 공해다, 외국의 경제 수역이다, 우리나라 경제 수역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좌우당간 외국의 공해에서 수산물을 잡는 경우에 그 외국 정부에 입어료를 내야 돼요. 입어료를 내고 안 내고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공해냐, 영해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까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3번하고 4번하고 5번을 요 옆에다 놓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5개가 전부 각자다라는 의미죠. 근데 여기에 3번 옆에 4번하고 5번을 갖다 놨다는 얘기는 요거하고는 뭔가가 4번하고 5번하고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여태까지 얘기를 한 것처럼 외국으로부터 어떤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수입 신고를 해서 수리가 되면 요 수리 순간에 삐집고 나오니까 이 물품 외에서 내국 물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 무슨 물품이다? 외국 물품이다. 요게 앞에 입항전이 들어갔던 안 들어갔던 상관없이 신고해서 수리가 되면 내국 물품이다라고 하는 것이 3번이에요. 자, 3번하고 관련된 부분이 4번이 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수입 신고를 했어요. 과세관청에 수입 신고를 했는데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바로 수리를 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완제품 3번으로 수입신고 수리를 받고자 하는 물품 미조립 분할 선적 수입된 경우 등을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것을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바로 수리를 해주지 못해요. 수입 물품이 어떠한 통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당연히 그 물품은 수리를 안 해주고 계속해서 통관을 보류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신고했는데 어떠한 수입 요건이라든가 통관 요건,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이 아닌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바로 수리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 그 물품을 계속해서 보세구역에 잡아놓으면은 수리할 때까지 잡아놓는다라면 비용이 상승을 한다든가 신속한 통관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신청을 해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신청을 해서 세관장이 승인을 해주면 이 물품을 반출해서 갖다 쓰고 행정적인 절차가 해소가 되면 형식상으로나마 수리를 해주는 제도를 관세법 252조에 규정된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 반출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해서 수리된 물품과 똑같이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물품은 뭐로 본다? 내국 물품으로 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돼서 네 번째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5번은 뭐냐면은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이 됐어요. 반입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신고를 해야 되죠. 수입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선적 서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수입신고를 할 수 있어요. 물건은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서 했는데 수입신고를 하고 빨리 이거 빠져나가야 되는데 선적 서류가 준비되지 못했어요. 선적 서류란 BL이라든가 에어웨이 빌이라든가 인보이스라든가 패킹 리스트를 선적 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화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송품장, 포장 명세서를 이것을 선적 서류라고 하고요.
수입 신고를 하려면 이 선적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물건 보세구역 장치했는데 신고하려고 봤더니 선적 서류가 준비되지 못한 이 경우에 수입 신고를 하기 전 간단하게 세관장에게 즉시 반출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반출 신고를 해요. 즉시 반출 신고를 하면 세관장이 수리를 해주면 이것을 반출해서 갖다 쓰고 즉시 반출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적 서류를 갖추어서 본 신고하는 제도를 253조에 규정된 수입 신고 전 물품 반출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아직 신고 자체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해서 수리된 물품과 똑같이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물품을 내공 물품으로 본다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하고 반출된 물품도 무슨 물품으로 본다? 내공 물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법 2조 5호에 규정된 수출의 대상인 내공 물품이라고 하고 우리 아까 살펴봤던 국통이 매우 큰 사람은 보기에 추하고 몰상식하다라고 하는 수입의 의제라고 하는 것도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니까 내공물품으로 본다. 11가지의 내용이 내공물품이라고 하는 것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수출. 정의를 보면 일반적으로 수출은 국내에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물품을 외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나 관세법상 수출은 내공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밑에 표시판을 보면 내공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수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출 신고의 수리는 외국 물품화하는 효과가 있는 행정행위고 수출은 물품을 정해진 기간 내 운송 전에 적재하는 사실행위이다. 자, 두 번째 수출의 대상인 내국 물품 1번하고 2번, 3번, 4번, 5번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박스 안에 우리나라의 선박 등은 선박법 2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선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또는 법인이 외국의 국민 또는 법인으로부터 빌려온 선박을 포함하며 선박에는 추진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준설선 또는 해저, 자원, 굴착선 등을 포함을 한다. 그거 좀 봐두시고 밑에 6번째 보면 수입의 의제 물품, 국통이 매우 큰 사람은 보기에 추하고 몰상식하다라고 하는 것도 내공 물품이 되는 것이고 21쪽에 보면 세관 공무원이 검사상 필요에 의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에 대하여 직권으로 채취하여 사용 소비된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수입의 의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161조 3항에 규정이 되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의 의제가 있는 것처럼 수출 반송의 의제도 있어요. 최신관세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요거까지를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부가고지 대상 물품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내공 물품이 되고요. 또한 수입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자 휴대폰으로서 면제되는 그러한 물품을 갖고 온 경우에는 검사를 마친 때 수입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니까 검사 마치기 전까지는 외국 물품이고 검사 마치면 무슨 물품으로 된다? 내국 물품으로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은 우리나라의 법, 효력, 조건이 미치는 영역 내에 위치해야 하며 이 외의 곳에 있는 물품, 관세법상 외국 물품, 내국 물품을 구별한 실력이 없다.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지금 현재 1번 오사카 전자상거에 진열되어 있는 전자제품 관세어상 외국물품이에요, 내국물품이에요? 그거 따져서 뭐 할 거예요? 그걸 구별한 실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부터 전자제품 300대를 수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선박에 그것을 적재를 했다. 그 우리나라 선박은 주권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거기는. 그럴 때에는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미국에 있는 현재 어떤 상가에 진열되어 있는 골프채 300세트다. 미국, 일본 오사카 전자상가에 진열되어 있는 전자제품이다. 그것을 따져봐야 뭐 할 거예요? 구별할 실력이 없어요. 즉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 위치를 했을 때 외국 물품이냐 내국 물품이냐 그것을 우리가 현재 따지는 것이지 저기 지금 미국에 있고 일본에 있는 거고 따져보면 뭐 할 거예요? 무슨 실력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우리나라 선박이라든가 항공기에 적재를 냈을 때 외국 물품, 내국 물품을 따진다라는 얘기지. 그 이외의 그러한 경우는 따질 실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외국무역선 무역기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